자, 오늘은 파동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661페이지 가시면 돼요. 661. 파동은 좀 들어봤나? 파동? 파동 좀 들어본 사람? 과학, 물리 쪽 파동을. 중학교 과정에서 들은 거 말고. 없나? 그러면 아주 기초부터 해야 되나? 자, 파동 한번 봅시다. 일단 파동의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자, 파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웨이브라고 그러잖아. 뭐 물결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파동은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뭔가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란 뭐 물결 같은 걸로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잔잔한 수면 위에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게 튀잖아요. 그죠? 물방울 튀면서 이게 물결이 딱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데, 자, 이 돌이 떨어지면 이 돌의 에너지가 물결을 갖다 만드는데, 자, 주변으로 온 사방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때 뭐가 퍼져나가느냐 하면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진동. 알겠어요? 이 진동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진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동 에너지. 이게 주변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 근데 이 진동 에너지가 퍼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죠?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의 어떤 부분이 떨까? 진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성대가 되겠죠? 그죠? 성대가 이제 공기가 나가면서 고기가 떨리면서 공기가 진동을 해요. 그죠? 그 진동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고 들리기만 하죠. 그죠? 그리고 물론 이게 물결 쪽에다가 내가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 물결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진동하는 모습이 보이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빛 있죠. 빛.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전파들이 돌아다닙니다. 전파들. 그죠? 이 전파는 뭐예요? 전파는 이 뭐 스마트폰 이렇게 유튜브 채널 잡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전부 지금 이 주변에 수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주변에도 지금 전파라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전파도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파동이에요. 알겠어요? 이 빛도 파동이고. 그러니까 이 파동이 아까 진동이라고 했는데 이 진동이 주변으로 떨려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왜 보이느냐? 어떤 물질이 그 진동을 전달해 주는데 그 물질을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 돌을 딱 떨어뜨리면
돌의 에너지가 물에 전달되면서 물의 떨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뭘 보느냐 하면 물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즉, 이 진동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물질. 얘를 전달해 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매질이라고 부를 거야. 매질. 알겠어요? 매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녀석이. 요거랑 요거 두 개 딱 알면 사실은 끝나. 그래서 이 진동 에너지 중에 매질을 반드시 타고 다녀야 되는 애들도 있고 매질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진동 에너지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다는 거지. 뒤에서 나오겠지만 역학적 파동이라는 게 있고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역학적 파동은 반드시 이 매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주에서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소리거든요. 소리는 전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우주 전쟁이 일어났어. 막 우주선이 폭발하고 했는데 옆에 우주선에서 막 들려. 펑 터지는 게. 그러면은 뻥이겠죠? 그죠? 불화가 되는 거야. 소리가 전달이 안 돼. 매질이 없으니까. 그런데 터지는 빛은 어때요? 우리한테 보이겠죠? 왜? 빛은 전자기파 쪽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진동 에너지를.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진동 에너지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인다라고 느끼는 건 뭘 본다? 매질을 보는 거다. 매질을. 알겠지? 에너지는 당연히 눈에 보일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매질은, 그럼 이 매질은, 어떻게 되냐? 자, 봐봐. 여기 있던 매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봤을 거야. 자, 여기 물입니다, 물. 연못이 될 수도 있고, 뭐,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옆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여기 톡 빠졌어. 그지? 공이 빠졌는데, 얘가 들어가자니 조금 애매한 거리야. 들어가서 갖고 오기에는 좀 애매해. 그러면 얘가 뭘 생각합니까? 막대기나 뭔가를, 얘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고 싶어 하겠죠? 근데 막대기가 없으면 얘가 뭘 듭니까? 돌멩이를 듭니다. 돌멩이를 어디다 던져요? 여기다 딱 던지면 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던지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느냐면, 자, 여기다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물결이 생기죠. 물결이 생겨서, 물결이 이쪽으로 오니까 얘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요렇게 오니까 얘도 같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질이 물 입자는 여기에서 진동 운동만 합니다. 진동. 실제로 이제 약간의 원운동으로 진동을 하지만 물 입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지 이쪽으로 오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아주
큰 돌을 갖다 팍 던졌는데 물이 많이 튀면서 얘가 물이 이쪽을 쳐주면 조금은 이동은 하겠죠. 그죠? 근데 진동 자체에 의한 이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매질은 그래서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합니다. 이건 뭐 우리 그걸로 생각하면 되죠. 파도 타기 응원. 그죠? 파도 타기 응원 멀리서 보면 물결이 쫙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거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타이밍 맞춰줘서 하면 다 전달이 되죠. 그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파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이렇게 볼록한 게 쫙 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한 번 진동한 것이 요것만 이렇게 전달될 때는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펄스파라고 해요. 펄스. 알겠죠? 펄스파. 자, 그 개념 조금 알아두시고. 그래서 66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펄스파라는 게 있죠. 그 내용 조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62페이지로 가면 이제 매질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거기 파동이 전달될 때, 전파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된다. 뭐 이런 얘기들, 당연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파라는 게 저기 역학적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탄성파가 역학적 파동이다. 그래서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에너지는 조금 있다가 요건 한번 해보고 파동의 표시부터 봅시다. 662페이지 밑에 파동의 표시 있죠? 자, 파동의 표시는 요거는 중1 때 한번 나왔던 개념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리라고 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가 시간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조금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파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조금 더 갈까? 자, 여기가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알겠죠? 중심축.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쭉 가고 있죠. 그죠? 이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심축에서 얼마나 변했느냐.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이제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알겠죠? 최대로 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로. 제일 높은. 그럼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 되겠죠? 그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루라고 부릅니다. 마루.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최대로 내려간 이 지점도 진폭이 되는 거죠. 진폭. 그럼 이걸 아래쪽으로 봤을 때 제일 아래쪽 지점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골이라고 부릅니다. 골. 마루와 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마루라는 지점에서 다음 마루까지 요 지점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거리라고 보면 거리 개념은 거리라고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파의 길이가 돼서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시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시간이 되면은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이 돼서 이게 주기 개념이 돼요. 주기.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기. 즉 거리로 따지면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파장이고 파장의 우리가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람다. 알겠죠? 람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 것을 이제 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는 반복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반복되는 시간.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오면 그 다음에 또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이렇게 되겠죠. 반복되는 그 시간 간격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주기는 보통 기호를 대문자 T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진폭은 보통 이제 뭘로 표현하냐면 A라는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A. 자, 그리고 시간을 이제 얘기하는 이 주기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서 보세요. 한 파장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야. 위상이 반복된다라고 하거든. 우리가 위상.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점선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점선으로 예를 들면. 근데 이 시간 간격이 더 짧으면 요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런 식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요 마루는 어떻게 된다? 이 바로 다음 점선 요것이 되려면 아랫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죠? 여기 골에서는 윗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마루에서는 또 아랫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상.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봤습니까? 원운동에서도 봤었죠. 원운동. 그죠? 원운동을 어떻게도 표현했었습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걸 좀 해줘야 되겠구나.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저거니까 저거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요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세요. 진폭, 마루, 골, 그 다음에 파장, 그 다음에 시간으로 따지면 주기. 여기서 원운동 가지고 얘기하는 걸 하나만 합시다. 다 하지는 않겠고, 자, 이건 무슨 그림을 이제 그릴 거냐면, 등속 원운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등속 원운동. 이렇게 일어나는데, 물체가 요 끝에 달려갖고 이렇게 반복해서 도는 걸 이쪽에서 빛을 딱 비춰주면, 이 X축에 수직한 빛을 비춰주면, 물체가 돌 때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X축상에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걸 반복하겠지요? 그죠? 이 반복하는 걸 여기다가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단진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단진동을 다시 축상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파동 모습이 나타나요. 파동의 모습. 그죠? 자, 그때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파이라고 하면 이거는 초기 값을 얘기합니다. 초기. 초기 위상입니다. 초기 위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도. 알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해가지고 우리가 돈다라고 표현하면 이걸 이런 사인 함수라고 하는 파동의 모습을 기술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할 얘기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세타라는 것을 조금 고쳐볼게요. 세타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반지름 R이라고 치고 자, 여기가 호의 길이 L이라고 치면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죠? R분의 L로 표현이 되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L이라는 것은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 그죠? 원의 둘레는 원주가 되죠. 원주. 그런데 원의 둘레를 반지름 R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원의 중심각 있죠. 중심각. 세타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정의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원 둘레 하면은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R로, 반지름 R로 나눠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2파이가 되죠? 이 2파이라는 건 뭐예요? 360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중심각이 2파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이쪽으로 돌 때, 그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각도가 돌 때 속도. 각속도라고 부르죠. 그죠? 각속도는 이거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알겠죠? W가 아니고. 자, 이 각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T분의 이 세타. 속도라는 건 당연히 시간 동안 얼마나 가느냐 이건데 각속도면 당연히 시간 동안 얼마나 회전하느냐 이런 개념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치면 그거는 주기와 같습니다. 주기. 반복이 한번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주기 T라고 하고요. T. 그때 각도는 중심각은 얼마냐? 2파이죠. 그죠? 그래서 2파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2파이. 됐나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또 선속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세타는 여기 곱해주면 오메가 T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죠? 오메가 T. 오메가 T.
자, 초기 위상을 파이라고 뒀지만, 우리는 지금 초기 위상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요거 이제 딱 빼고, 요렇게 생각합시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휙 돌아간 각도가 세타다.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세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타가 요만큼만 돌았으면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더 돌면 여기까지, 더 돌면 여기까지, 더 돌면 여기까지.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자, 사인 함수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폭이죠.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폭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뭘 표현한다? 진폭 A를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뭘로? 각속도와 시간으로 표현한 방식을 쓸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A sin 오메가 t.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게 파동 방정식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파수까지 도입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 다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뭘 볼 거냐면 파동 에너지는 나중에 일단 하고 여기 몇 페이지냐? 663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참고해갖고 파동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증명할 건데, 요거는 한번 봐야 되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근데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선생님이 해줄 건데, 자, 요거부터 알아둡시다. 지금 필요한, 물리량이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주기하고 파장이 있어요. 주기는 한번 반복될 때, 즉 원 운동으로 치면은 이게 한 바퀴 뿅 돌 때, 그죠? 요거 돌 때 걸린 시간이고, 파장은 이게 파장입니다. 요 한 바퀴 뿅 돌 때 이동 거리, 그죠? 즉 여기서 시작하면 뿅 돌아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마루에서만 따질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여기쯤에서 시작하면 같은 위상이 제일 가까운 게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파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자, 파장에 대해서, 한 파장에 대해서 주기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파동의 전파 속력이 됩니다. 물결이 이렇게 슉 가잖아요. 그죠? 물결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 전파 속력 있죠? 전파 속력. 이거는 파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파장이 커지면 원래 빨라지겠죠? 그죠? 빨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이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주기도 보통은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가 변하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변하진 않는데 얘는 그러면 어떨 때 변하느냐 하면 물질이 달라질 때 변해요.
알겠어요? 물질이 달라질 때 변해. 근데 물질이 달라진다는 개념 뭐가 되느냐 하면,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도 되겠지만, 매질의 밀도가 달라져도 변합니다. 알겠죠? 그런 개념을 일단 하나 가지고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주기라는 개념의 역수가 뭐죠? 그렇죠. 진동수죠. 진동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F 람다. 이 F는 이제 frequency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수. 알겠죠? 진동수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여기도 바뀔 수 있죠? 여기도? 그죠? 어떻게 바뀔 수 있니? 이 파이 F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각속도라고 불렀는데,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이렇게 더 많이 부릅니다. 각진동수. 알겠어요? 자, 오메가를 각진동수라고 부르고 2파이 F로 표현한 방식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파동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고 한번 보죠. 잠시만, 여기 영상이 잘 나오나? 자, 그러면 이제 파가 이렇게 간다고 쳐봅시다. 흰색으로 먼저 할까? 자, 요런 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으로 치면 t가 0일 때요. t가 0일 때. 근데 t초만큼 딱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자, t초만큼 지났을 때, 요게 이제 시간 t초만큼 지났을 때 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진동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매질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라는 함수는 무엇에 관계되느냐? 일단 x의 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의 함수. 이렇게 표현돼요.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할 거라는 거지. 요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진폭이 있을 것이고, 그죠? 진폭이 있고, 이게 사인 함수인데, 사인에 이제 a, x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이 x는 얘고, 요게 이제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 a를 비례상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언제 0초일 때를 표현해 보면 y는 x, 0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만약에 a sin ax다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자, 두 번째 만약에 시간 t가 되면 어떻게 되냐 t가 되면 자, y는 x, t라고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a 이건 안 변하죠. 그죠? 그 다음 sin 파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잘 봐. a는 비례상수인데 a를 일단 빼볼게. 왜냐면 요 한 파장 안에서 변할 수도 있지만 두 파장 안에서 변할 수도 있고 10파장 안에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a는 그냥 비례상수예요. 10배가 됐느냐 2배가 됐느냐 뭐 그런 얘기니까. 자, 그러면 자 얘가 1번하고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이 파동이 v의 속도로 이렇게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이동된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 파를 흰색 파와 똑같이 만들려면 이동한 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이동한 만큼 빼주면 다시 노란색이 흰색하고 겹쳐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 이렇게 속도 v로 시간 t만큼 갔어. 그럼 요 거리를 그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vt로 표현하면 되죠. 여기 vt네.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빼줘? vt만큼을 빼줘. 그죠? vt만큼을 딱 빼주고 나면 어떻게 돼?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지? vt만큼. 여기는 그냥 흰색으로 할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시간이 t초만큼 지난 게 아니고 한 주기만큼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주기. 그러면 y는 어떻게 돼? x, 주기가 대문자 t지요.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a sin은 똑같고요. 동일하고 이번에는 x에서 뭘 빼면 된다? vt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자, 저기 1번씩하고 3번씩이 만약에 같을 수 있나? 같을 수 있죠. 왜? 얘는 처음이고 얘는 한 파장 지난 겁니다. 한 파장. 그럼 한 파장 지나면 그 다음부터 또 반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같을 거예요. 그죠? 같기 때문에 같아지는 지점은 예를 들어서 0일 때도 당연히 같을 거고 0은 얘가 시작 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2파이만큼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겠죠. 4파이만큼 갔을 때 같겠죠. 6파이, 8파이, 10파이 다 같을 겁니다. 1번과 3번이. 그래서
한 주기 갔을 때만 딱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2파이였을 때, 2파이였을 때. 그러면 봐봐. 여기랑 여기가 같으려면 뭐가 2파이가 돼야 되는 거냐? 뭐가 2파이가 돼야 되는 거냐? 자, 저걸 전개를 해볼게요. y는 xt인데 요게 a sin, 자, a를 이제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a v t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맞니? 여기에서 뭐가? 요 녀석이 2파이면 알겠죠? 저게 2파이면 원래만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a, v, t 요게 2파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2파일 때를.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죠? a는 vt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에서 vt는 뭘까요? vt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봐. 뭐였죠? 아까? 람다죠. 그죠? 파장이죠, 파장. v의 속도로 주기만큼 가면 그게 한 파장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한다. 파장이니까 람다죠. 람다분의 2파이.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요거. 요게 나중에 K로 바뀌어서 파수라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A 자리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보지 뭐. 그죠? 자,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제 좀 적어줘야 되겠네. 콤마 t a sin, 자, ax에 마이너스 a 자리에 람다분의 2파이 넣고, 그럼 v가 있죠, v. 자, v. 그죠? v. 그 다음에 여기 t.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v는 뭐야, v는? v는 t분의 람다죠? t분의 람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걸로 봅시다. 2번식에다가 넣습니다. 2번식. 자, 2번식. 요게 일반식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볼 거예요. 알겠죠? 지금 방금까지는 1번과 3번이 같음을 보여가지고 요 VT를 갖다가 전개를 해서 A를 요렇게 바꾼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반화된 식을 보려면 이게 2번처럼 돼야지 일반화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주기가 아니고 스몰 t로 주면 여기 스몰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를 갖다가 이제 문자를, 이건 어차피 비례상수니까 우리가 K로 표현할 거야. K로. 그러면 A sin
K의 X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V는 뭘 집어넣습니까? T분의 람다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람다 분의 2파이에 여기 T분의 람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몰 t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날라가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A의 sin kx 마이너스 자 여기 주기분의 2파이 있죠? 주기분의 2파이는 2파이 f와 같죠? 그럼 아까 그걸 뭐라고 불렀죠? 각진동수. 각속력을 이제 각속도를 각진동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가 되고 그죠? 요만큼이 오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t가 남죠? t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식이 되는 거야. 파동함수의 일반식. 요거 모양을 꼴을 외워두세요. 알겠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y라는 이 종속함수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 x와 t에 의한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 진포. 그죠? 자, 요 k가 뭡니까? k. 자, k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요걸 파수라고 부릅니다. 파수. 그리고 파수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다. 그죠? 람다 분의 2파이.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각진동수. 요거 오메가, 요거는 2파이 f. t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f. 이렇게 되죠. 자, 요 파수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파수. 자, 파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보이나? 자, 한 바퀴 돌면 중심각이 한 바퀴 돌면 2파이죠. 2파이 안에 몇 파장이 들어가는지 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선생님 파동을 이렇게 그렸어요. 저 2파이 안에 몇 파장 들어가는 겁니까? 저렇게 그리면? 저 분홍색 라인이 파장인데 몇 파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X축 있죠? 이걸 뿅 동그랗게 말면 이 흰색 동그라미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런 파동이 이제 저기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몇 파장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몇 파장 들어가는 겁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중심축이니까 아래로 한번 내려갔다가 위로 한번 올라가서 여기 딱 만나면 한 파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갔다가 뭐 위로 갔다가 딱 하면 한 파장이죠. 두 파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은 K가 얼마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파수가. 알겠니? 이게 파수 개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한 번 더.
자, 이 파수가 얼마니? 지금 파수가 얼마일까? 저렇게 그리면 얼마 같아요? 몇 번 들어가는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뭐 이렇게 한 번. 또 여기서 내려갔고 올라갔으니까 한 번. 그리고 내려간 거 한 번. 그러면 2.5죠, 2.5. 2분의 5. K는 2.5.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식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파동 방정식은, 봐봐, y는, xt에 관한 함수, y는 a sin k x, 이게 뭐, 파수입니다. 파수, k가.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갑자기 파이 이거 뭐야? 이거 초기 위상입니다. 아까 초기 위상. 아까 회전시킬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회전할 때 이미 이만큼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돌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 초기 위상입니다. 초기 위상.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돌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기 위상이 0이기 때문에 파이는 없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얘기는 파가 어느 쪽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뜻과 같으냐? 지금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빼준 거죠. 이게 VT였잖아. 그죠? 요만큼을 빼서 갖게 만든 거죠. 그죠?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빼기로 나타난다는 것은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서 a sin kx의 플러스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면 파가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는 뜻이야?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뜻이야. 왼쪽으로 이만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을 더해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동에서는. 요거는. 알겠죠? 이걸 이제 유도한 것이 우리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663페이지 아래쪽에 참고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초기 위상은 표현을 안 해놨지만. 알겠지? 선생님 x를 이렇게 뒤로 빼서 갔다라고 한 거고 여기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유도를 한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근데 이걸로 하면 여러분들 방향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걸로 유도를 해드렸어요. 알겠죠?
우리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자, 666페이지 잠시 한번 가봐. 그 예제 문제 있죠? 요거 가능한지 한번 해봐. 요거 가능한지 한번 해봐. 666페이지에 있는 예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지금 배운 이 파동 방정식을 사인 형태의 파동 방정식입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666페이지) 예제다. 그 X축상의 X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장이 2m인 사인파가 있다. 그 문제.
자, 다 풀어봤니? 지금 이거 예제 이걸 보면은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느냐면 이 파동의 형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잠시 한번 같이 봅시다. 잘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자, x축상의 그 x값이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하면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자, 파장이 2인 사인파가 있다. 자, 파장 람다가 2m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x가 5m인 지점에서 시간이 t초일 때 사인파의 값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y는 5 사인 500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x가 0인 사인 파이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x가 5일 때 t만큼 간 사인 파의 형태를 이걸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게 주어진 값과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파동의 요소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찾아주면 일반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일반식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0일 때 또는 뭐 2파일 때, 4파일 때 이런 파의 형태를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 몇 가지만 살짝 같이 해봅시다. 먼저 K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람다분의 2파이기 때문에 요 K 값 찾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이게 파장이 2m라고 했으니까 2분의 2파이 돼서 요게 파이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오메가, 요걸 찾아야 되는데 파형에서 보니까 500파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500파이가 돼요. 500파이.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초기 위상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A는 뭡니까? A는 거기에서 5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Y, X T일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해보면 5 사인 K가 5X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요게 왼쪽으로 가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500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무엇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x가 5일 때 시간 t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5일 때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지? 그러면 요게 x가 5기 때문에 여기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5가 들어가면은 얼마입니까? 잠시만. 저기 그게 아니지. 그렇지. 여기 파이죠. 그죠? 여기 잘못됐네. 그죠? 500파이 하면 t가 t가 붙어야지. 그지? 맞죠? 500파이 t. 책에도 저기 빠져 있을 거야. 그죠?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씩 같은 식으로 딱 잡을 때 거기 t가 하나 빠져 있을 겁니다. 그죠? 안 빠졌나? 빠져 있지? 그지? 그거 조심하시고 한번 볼 때. 자, 그러면 요 식이 무엇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책에서 주어진 5 사인 그 다음에 500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요거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보니까 초기값 하고 지금 요 500파이 t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럼 파이 x 요게 이제 5파이죠. x가 들어갔으니까 요거 고쳐볼게. 여기 자 5파이 x가 5일 때였으니까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뭐 얘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파이 플러스 파이 이꼴 4분의 파이. 그래서 요 파이 값이 얼마냐? 넘어가면 4, 5, 20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9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여기에다 다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반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y는 xt 일단 일반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5 사인 그 다음에 파이 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오메가가 500 파이 t 그 다음 마이너스 요 값이죠. 4분의 19 파이.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뭘 원하느냐면 x가 0일 때 값을 이제 찾으라고 했으니까 x가 0이면 0,t가 되는 거니까 요 항은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죠? 0이니까. 그래서 5 사인 500 파이 t에 자, 요거는요. 위상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요 값이잖아. 근데 요게 지금 4분의 19파이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면 2파이죠. 그죠? 2파이가 되려면 4분의 8파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면 4파이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6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 진행한 것만 따지면 4분의 16파이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3파이만 남죠. 그죠? 두 바퀴 돌고 4분의 3파이만큼 이동했다.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일반식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렇게 요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파수, 각진동수, 그 다음 초기, 위상 이렇게 알아두시고 초기 값은 이제 요것과 요것은 초기 값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거기 663페이지에 위상이라는 표현 잘 체크를 해놓고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위상. 우리 그 662페이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런 게 위상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위상이 같다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봐봐. 조금 전에 요만큼 돌아갔잖아. 그지? 요게 이제 4분의 3파이였어. 그지? 근데 같은 위상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1파이도 같은 위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 바퀴 뿅 돌면 2파이니까 4분의 8파이란 뜻이죠. 거기에 이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위상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9파이도 같은 위상이구나. 딱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상이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동 에너지 쪽을 이제 조금 볼 건데, 파동 에너지는 이게 증명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과값만 선생님 조금 적어 드릴게요. 결과값. 증명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기가 버거워요. 자, 거기 어디를 보느냐면 662페이지 보시면 이제 파동 에너지 해가지고 조금 읽어 드릴게요. 요건. 자, 파동은 매질의 일부에 주어진 에너지가 주위로 퍼져 나가는데, 그죠? 요게 어떤 에너지로 퍼져 나가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로 해서 퍼져 나갑니다. 자, 그거 좀 체크해 놓을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파동 에너지 속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네. 그지? 자, 파동 에너지 잠시 볼게요. 단위 부피 속에 포함된 매질의 진동 에너지를 말하며, 파동이란 건 진동 에너지야. 그지? 에너지를 E라고 일단 둬보면, 알겠죠? 이게 만약에 탄성파라고 치면, 매질의 밀도가 있을 겁니다. 매질의 밀도. 그걸 로라고 두고, 그 다음에 진폭이 발생합니다. 파동이니까. 그게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파의 진동수 있죠? 진동수를 스몰 f라고 두면, 자, E는, 파동 에너지는 거기 로 A제곱, F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걸 적어 놓으세요. 보통 이제 줄에 생긴 파동 에너지라고 했을 때, 자, 이 파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K로 쓰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K. 또는 이렇게도 써요. KE.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위치 에너지는 potential 에너지니까 EP라고 쓰죠? 그죠?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써요. 뭐, 기호는 다양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죠? K하고 U. 자,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일반적인 기호는 이걸 사실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자, K는, 자, 4분의 1에,
로 A 제곱 오메가 제곱 람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U도 포텐셜 에너지도 어떻게 되냐? 4분의 1 로의 A 제곱 오메가 제곱 람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 때리 합쳐버리면 이게 한 파장 동안의 에너지를 합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이 되겠죠? 그죠?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같으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서는 F의 제곱이라고 표현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각진동수로 표현했죠? 2파이 F. 그죠? 그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2파이 F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이 되니까 요 앞에가 날아가니까 2파이 제곱 그죠? 2파이 제곱 로 A 제곱 그 다음 F 제곱 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요 E가 무엇에 비례한다? 로 A 제곱 F 제곱 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표현해 놓은 거야. 알겠지? 자, 좀 쉬다가 그 밑에 것부터 또 해드릴게요. 너무 좋죠.